자, 이번 시간에도 사례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오전 9시 51분에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A와 B, 이 둘 여자입니다. 여자. A라는 여자는 49세가 됐고 B라는 여자는 39세가 됐습니다. 둘 다 서울에 사는데 울산으로 내려왔어요. 16일 날 3일 전에 16일 저녁에 울산으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여기 갑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갑자를 만나는데 이 갑이라는 남자는 이제 50세가 됐어요. 50세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 해서 A라는 사람이 요 시간에 그러니까 만나고 3일이 지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A여가 있고 B여가 있습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되겠고요. 주로 이렇게 이제 사건들이 연계가 됩니다. 서울에서 저녁 때 오후 3시 30분에 KTX를 타면 2시간이면 울산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5시 반 정도면은 신경주역에 옵니다. 그래서 내렸다는 거죠. 내려서 여기 신경주역에서 16일 저녁 신경주역에서 내려서 이 B여자만 갑이라는 남자를 만나러 갔고 A라는 여자는 다음 날도 이 갑이라는 남자랑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종 신고를 접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다소 의문이 들어요. 둘이 A와 B는 친한 사이인데 왜 따로따로 날짜를 잡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B는 16일에 만나고 A라는 여자는 이 17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B라는 여자는 갑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저녁 8시경에 A라는 여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게를 먹으러 왔다라고 전화를 했고 1시간 반이 지나서 한 9시 30분경에 한국도로공사 앞이다. 이 차를 갈지 말지 모르겠다. 갑이라는 남자 차를 가지러 간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통화는 하지 않고 카톡 메시지가 몇 번 더 있었다는 겁니다. 이 A라는 여자는 이 B라는 여자가 그 호텔에 묵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끝으로 이제 A와 B 사이에도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여자는 잠이 드는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이 아는 사이입니다. 서로 아는 사이죠. A라는 여자도 갑이라는 남자를 알고 B라는 여자도 갑이라는 남자를 알아서 다음날 A라는 여자가 갑이라는 남자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자신은 어제 저녁 먹고 헤어진 뒤로 모르겠다.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나는 그냥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A라는 여자는 일단 기다리기로 했다는 거죠. B라는 여자가 술을 많이 마셔서 늦잠을 잘 수도 있고 흔히 있는 일로 휴대전화를 어디 두고 오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면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기다려도 연락이 되지 않자 3일이 지난 거죠. 저녁부터 하면은 3일, 아침부터 해도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은 수사팀은 이 B 여자의 휴대전화 위치, 통화 목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다 끝나고 9시 한 반경에 16일 저녁 먹고 9시 반경에 한국도로공사 주변 기지국에서 마지막 발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A여하고 통화한 것이 그 시간쯤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통화로 추정됐던 것이죠.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응답할 수 없는 지역이다 라고 답변이 나옵니다. 응답할 수 없다는 것은 전원이 꺼졌을 때 또는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전파가 닿지 않으려면은 물속, 땅속 이런 곳에 있으면은 전파가 닿지 않아서 응답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B녀가 실종된 겁니다. 이 B녀가 지금 실종이 된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용의선상에 떠오르는 사람들은 갑이냐 A냐 주변 사람들이 일단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부터 의심을 하게 됩니다. 혹시나 사고라면은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B 여자의 남편이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울산에 내려간다고 했는데 맞냐 그러니까 울산에 내려간 것이 맞다. 이 남편도 A라는 여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둘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는데 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울산에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맺질 않던 사람이 스스로 어디 사라질 리는 없을 것이다. 이게 좀 그리고 휴대전화가 응답이 안 된다. 이거 강력범죄의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도 의심스럽고 A 여자도 일단은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친한 사람이 같이 왔는데 신고를 2, 3일 지나서 신고를 한 것이죠. 실종돼서부터 16일 저녁에라면 아침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따져도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면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한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기다리면 하루 정도 기다리거나 술을 먹고 뭐 취해도 하루 정도, 뭐 반나절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런데 이틀 동안 기다렸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수사관들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 이후로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런 상황들이 확인이 됩니다. 통화 뒤에 그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았는데 이런 사실에 대한 이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또 A 여자가 묵었다고 하는 어떤 그 여관에 가보니까 CCTV도 없고 숙박장부도 없었고 또 여관 주인들이 손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진술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경주역에 가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둘이 16일 날 저녁에 신경주역에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상당히 이제 의심스럽게 보는 것이죠. 만나러 온 사람인데 보통 보면은 상당 기간 동안 통화 내역이 없다는 거죠. 멀리서 오면은 사람들한테 보통 물어보죠. 언제 내려오느냐? 뭐 혹시 뭐 무슨 뭐 변동사항이 있는 거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주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A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이 공범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는 것이죠. 둘이 모의해서 B라는 여자를 범행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수사를 하다 보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갑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갑을 확인해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기러기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경력도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두 여자를 따로따로 불렀느냐? 이렇게 둘이 따로따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16일 저녁에 만났고 17일 날에는 A 여를 만났죠. A 여가 이제 이 갑을 만나서 이 B 여자 어떻게 됐느냐 따져 묻기도 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만난 자리에서 이제 A 여자와 이제 앞으로 보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렇게 한 것이죠. 이 갑이 이제 서울에서 근무했을 때, 이 A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근무했을 당시, 이 A 여자가 B 여자를 또 뭐 소개를 시켜주고 해서 A 여자, B 여자와 이렇게 셋이서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울산으로 발령받아서 근무지를 옮기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초에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저녁 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날 저녁에 그 B여를 만나서 식사를 하러 그 정자항으로 이동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자항으로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 여자가 대게를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자항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한테 좋은 대게 식당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그쪽으로 가기로 했다는 거죠. 택시기사가 내려준 식당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가게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식당에서 대게와 맥주를 5병 마신 뒤에 밤 9시경에 숙소를 잡아주기 위해서 콜밴을 불러서 한국도로공사까지 터갔다. 그리고 비 여자가 한국도로공사에서 2, 3분 정도 떨어진 곳에 약속이 있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차를 이용해 데려다 주려고 했으나 괜찮다고 했고 이 비 여자 괜찮다고 했고 자기도 술을 마신 상태라 음주운전이 꺼려져서 가는 길만 알려주고 보냈다. 그리고 자기는 와서 회사 직원들과 배드민턴을 치고 또 서브 연습도 하고 땀을 흘리고 사우나를 하고 싶어서 업무용 차량을 끌고 찜질방으로 갔으나 영업을 하지 않아서 좀 더 떨어진 사우나로 갔다. 그래서 사우나에서 밤새 있다가 이제 2014년 6월이면은 월드컵을 한참 할 때였습니다. 그때 TV를 보다가 아침에 바로 출근했다라고 이 갑이라는 남자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도로공사가 어디 있냐 그러면 울산역이 있고 그 재개발 지역이 울산역이 삭제되면서 그쪽에 한국도로공사가 위치했는데 재개발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CCTV, 신호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아직 개통되거나 작동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로등도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그런 것들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했다는 말에 따라서 모든 택시에 대해서 택시에는 그 기록계가 있잖아요. 흔히 뭐 타코메타라고 하는데 그 모든 기록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CCTV를 보니까 그 정장에서는 둘이 있는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 CCTV를 확인해 봤는데 많은 CCTV가 이제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그 동선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한참 뒤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한 2주 정도 뒤에 이 갑이라는 남자를 불러서 이제 진술을 듣게 됩니다. 진술을 들을 때는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이제 그 조사에서 보면은 이 갑이라는 남자는 이 A 여자와 B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A 여자와 서울 강남에서 근무할 때 A 여자는 그 일식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그 내연 관계로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공기업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자신과의 불륜을 이야기하지 않는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돈이 그만큼 없어서 3억 원을 빌려주는 걸로 서로 이야기를 마쳤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3억 원으로 일식집을 개업해서 해봤는데 결국에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도 생활비 명목으로 계속 돈을 요구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여자를 소개시켜줘서 비여자에게 사업 자금을 당신이 좀 빌려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비여자에게도 3억 원을 빌려 주었다고 합니다. 비여자에게 빌려준 3억 원은 돌려받았지만 A 여자에게 빌려준 돈 3억 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합치면은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도 빌려받지 못하고 계속 이런 관계가 유지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이라는 남자는 또 보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A녀하고 B녀가 전화를 해서 내 보험을 좀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험금 수령자가 갑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건 좀 수상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왜 그러냐 했으니까 이 A라는 여자가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그 보험금 수령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요 여자한테도 수상한 점이 있고 이 남자한테도 수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여자한테 또 이야기를 들어본 거죠.
먼저 이야기를 할 땐 처음에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기본 원칙은 수사관이 적게 이야기하고 진술자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진실은 항상 얘기해도 똑같아요. 근데 거짓은 이야기하면 할수록 틀리다는 거죠. 모순점이라는 건데 진실을 이야기하면은 모순점이 없어요.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거라면은 언제나 정확하기 때문에 모순점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각색을 하고 또 뭔가 좀 없는 걸 꾸며내다 보면은 자꾸 그 말이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능숙한 그런 거짓말쟁이들은 그런 걸 기가 막히게 해서 수사관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A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이 틀린 거예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여러 가지 말이 틀리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3억은 자기가 하는데 투자한 것이다. 협박한 게 아니고 또 이 여자도 이제 뭘 하는데 투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보험도 보면은 가입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갑이라는 남자가 자기네 보험비를 가입해 준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이거는 훨씬 게임이 수월해지는 거죠. 한 사람 둘 다 공범이라면은 같이 뭔가를 하면은 말이 잃지 않은데 둘 다 모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말이 엇갈리면 이거 공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자기하고 그 둘이 이제 울산으로 와서 뭘 좋은 이벤트가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제 여기에 이제 갑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제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얘기한 걸 다 찾아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갔다 와서 직장 동료하고 배드민턴을 쳤다 그래서 직장 동료를 다 만났죠. 팀장이랑 배드민턴 친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모순이 나타나니까 점점 용의점이 이제 갑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들은 없었지만 갑이 이 B 여자를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확신들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CCTV를 분석해 보니까 그 도로공사 옆에 보면은 그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이 재개발 지역이 넓이가 뭐 한 80만 평이 넘었어요. 이것은 축구장 하나가 보통 10,000평이거든요. 축구장 80개 정도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시체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냈던 것입니다. 하나 찾아내서 찾아냈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둘이 이제 그 실제로 그 내연 관계를 맺었고 이 여자가 내연 관계를 폭로한다는 빌미로 돈을 요구했던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돈을 요구하니까 자기는 돈을 좀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빌려서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여자를 살해하고 날짜를 이제 16일 날 만나고 다음 날 만나기로 했던 것은 둘 다 불러 가지고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나중에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당히 치밀하게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실종 처리하고 1년, 2년 지난 후에 이 보험금을 수정할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CCTV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전화를 하지 않고, 이런 날은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또 이때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요날 행적들이 전체적으로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런 수법들을 어디서 배웠냐고 하니까 다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진술인 것이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너무 이런 수법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수사관들로서는 이제 점점 더 수사하는 방법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